철골 탭 누르고 보 리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보석성 창을 열고 프로파일을 I 프로파일에서 원형 할로우 단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세요. 지름은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150짜리를 저는 선택할게요. 150에 10짜리. 150에 10짜리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카테고리는 중간, 그 다음에 깊이도 중간으로, 뭐 본인들이 클래스 요 색상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드 2번 끝점에서 그리드 3번 끝점까지 원형 파이프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얘를 내가 크로스로 만들 거예요. 십자로.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릴 필요가 없이 지금 생성된 이 원형 할로우 단면 튜브를 얘를 회전 복사를 해주면 되죠. 회전 복사. 회전 복사를 할 때 우리가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쉽고 이해하기 편한 상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방에 있으면 방바닥에서 내가 회전하는 게 가장 쉽고 무난해요. 근데 이거를 공간상에서 회전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지, 그죠?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지금 크로스를 이 튜브를 만드는 거는 Z축이 기준축이 되면 되겠지요. 그리고 회전의 원점, 중심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회전되어지는 각도가 틀려지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이 튜브를 정확하게 중간점에 크로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회전의 원점은 이 튜브의 중간점이 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든지 또는 편집 탭을 누르고 여기에 특수 복사의 회전이라는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복사 회전 창이 나올 거고 원점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점을 어디다 찍어야 돼? 여기 미드점을 찍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미드점 찍을 때 미드에 대한 스냅핑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냅 도구에 가서 미드 중간점의 스냅 스위치를 켜야지 되지, 그죠? 그런 다음에 중간점을 찍고 몇 도를 회전해야 될까? 각도, Z축이 주의라는 게 기준축이 되는 거예요. Z축을 기준으로 얼마? 90도인데 마이너스 90도를 줘도 되고 90도를 줘도 돼요. 왜?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도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거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나 결과는 동일한다. 단 유념해야 될 거는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거는 똑같은 결과를 얻어냈지만 과정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내가 마이너스 90도를 줘도 회전을 하겠지, 그죠? 90도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가끔 테클라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현재 3D 뷰의 작업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만큼 벗어났을까요? 크로스, 여기 그리드의 끝점에서부터 3000mm 정도가 더 벗어난 범위에 원형 요 보가 지금 존재하니까 확장하겠냐라는 거예요. 나 확장하겠다? 그럼 확장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작업 영역 외부의 객체 이 메시지 창은 더 이상 표시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를 체크해 주면 되지. 그리고 작업 영역을 요 끝까지 확장시켜, 그럴 때 이 확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 회전 창은 더 이상 필요 없지요. 그럼 얘를
닫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는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ESC 누르든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단 명령어 실행하면 되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크로스 되어지는 원형 파이프를 생성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이프를 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기름을 얘는 요 흘러가는 배수관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놓고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지요. 왜? 서로가 파이프가 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 가운데를 다 뚫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커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커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거예요. 얘는 지금 얘 보면 왜 곡면이죠, 곡선이죠, 요거 얘대로 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자를 때 우리가 라인 커트는 절대로 정확하게 잘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로 잘라야 될까요? 부재 컷으로 잘라야 돼요. 부재 컷으로. 즉 내가 얘 색깔을 바꿔볼게요. 즉 색깔을 얘는 1번, 얘는 2번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번 파이프를 잘라줘야 돼. 즉 두 개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쪽 하나. 그죠? 근데 선으로 잘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파이프의 이 곡면을 따라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재 커트라는 명령어를 써야지 되는 거다. 부재 커트. 그러면 얘는 부재 커트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1번 파이프를 2번 파이프로 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커트를 하면 그러면 요 곡면대로 어떻게 돼요?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은 다 커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편집 탭 누르고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써볼 겁니다. 그래서 부재 컷 1번 파이프를 내가 컷할 거니까 먼저 1번 파이프를 선택. 그 다음에는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커트를 자를 부재는 2번 색상을 갖고 있는 파이프지요. 그럼 2번 색상 파이프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졌어요. 잘라진 거를 확인하는 방법 뭐예요? 얘를 이동시켜 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동할까요? 오른쪽에다가 복사해 볼게요. 복사한 다음에 당연히 얘는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를 해줘야지. 지금 요 커트된 거가 만약에 지금 계속 보여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 3D 뷰 속성을 열어야지요. 그 다음에 표시 버튼 눌러서 표시창에 컷부 피팅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여지겠죠. 그럼 이 체크된 걸 다 해제한 다음에 수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면 이와 같이 커트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얘는 손만 툭 약간의 힘만 딱 주면 어떻게 돼? 얘는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번을 굳이 부재 컷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1번 이 파이프를 아까처럼 뭐 하면 돼요? 대칭 복사가 아니라 회전 복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십자 크로스가 다 잘라진 상태에서 다 물이 또는 이 배수관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자, 원형 파이프 이런 곡면을 갖고 있는 것들은 커팅할 때 라인 컷이나 피팅 커트로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가 이 파이프에 잘랐을 경우에 우리가 라인 컷 피팅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뭐 라인 컷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라인 컷을 했을 때 곡면을 따라서 잘라 가야지 된다라고 하면 라인 컷이라는 명령어나 피팅을 가지고 이 곡면 지금 잘라진 것처럼 정확하게 잘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써야지 돼요. 부재 컷. 그래야지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잘라준 겁니다. 우리가 컴포넌트를 썼을 때 그 튜브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에서 튜브 검색을 해서 사용했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걔는 분명히 부재 컷으로 이 곡면을 따라서 다 잘라준 거다. 이렇게 아마도 연습을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특수복사의 회전, 당연히 요점이 회전에 원점 줘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주의, Z축 그대로 Z축이니까 로컬 좌표계나 글로벌 좌표계가 Z축이에요. 그런 다음에 90도 복사. 근데 복사를 해서 얘도 한번 얘를 선택하고 하이드 시켜서 숨기기. 그런 다음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리기 하면 숨겨진 객체는 다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튜브의 이런 부재들을 모델링 할 때는 일반적인 그냥 단순 직선 형태의 부재들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거하고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지 된다. 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하고 좀 많은 곡면이 들어가는 것들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모델링을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둥 하나 그려놓고 보 하나 그려놓고 그냥 곡면이 아니라 직선 이 형태에서 모델링을 잘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학교의 건물이 아치 형태의 어떤 모델링 작업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테클라로 모델링 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스케치업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또는 아키캐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건축물 쪽에서의 건축 캐드가 이 곡면 모델링 하는 것들은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기계 쪽에 있는 캐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솔리드 모델러, 서페이스 모델러 이런 모델러의 기능들이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 쪽에서는 그 캐드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냥 솔리드 모델링이나 서페이스 모델링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건축용 이 BIM 소프트웨어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나 이런 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튜브를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라인 컷과 피팅 부재 컷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이러한 지금 원형 파이프를 모델링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냥 눈 한번 보고 동영상 한번 본 다음에 됐어 라고 하면 이런 곡면 모델링에 대한 거를 과제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때 난감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부재 컷이 가장 적당하다. 다 해봤죠? 혹시 이 부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이나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오늘은 컴퓨터가 다 준비됐어요? 우리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은 지금 PC나 노트북에서 작업 다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보여준 것대로 한번 해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이 부분에도 부재 컷을 써야지 정확하게 곡면을 모델링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컷, 피팅 이 명령어를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자를 때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곡면이 들어갈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된다.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런 곡면 모델링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연습을 요하는 부분이 이 서페이스 모델링. 근데 건축 구조물에서 이 곡선이 들어가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 그죠? 돈을 많이 주면 진짜로 멋있고, 그 다음에 곡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들을 세울 수가 있잖아. 근데 돈이 적으면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을 건축물을 시공을 하겠지요. 돈 준다는데 뭐 자재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와이나 다 하겠지요. 그죠? 그럴 때 모델링을 할 때 분명히 이 점은 기억하셔야 돼요. 테클라가 서페이스 모델링을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아니다. 레빗도 마찬가지예요. 아키캐드도 마찬가지예요.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곡선 형태의 모델링까지만 커버를 하는 거지, 모든 곡선에 대한 것들을 다 모델링 해줄 수 있다. 테클라가, 레빗이, 아키캐드가 절대 아니다. 다른 캐드를 써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테클라나 레빗 가지고 어떤 아치형 형태 이거를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거지, 그걸 100% 레빗 또는 테클라 가지고 다 구현할 거야.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건 다른 캐드에서 가져다 쓰면 돼요. 모델링을. 그래서 우리가 이 테클라나 레빗이나 BIM에서 데이터를 호환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파일 메뉴로 가보면 여기 가져오기 있죠. 가져오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DWG, DXF, CAD 또는 ASCII 뭐 이런 파일 포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를 가져오는 거, 얘를 통해서 가져오든지, 또는 레퍼런스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모델을 추가해서 참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레빗이나 테클라나 이 BIM 소프트웨어에서 내가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 한 거에 의해서 시공 도면이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철골을 제작하는 거는 레빗이나 테클라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골은 어디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그거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쓰는 거죠. 또는 공장에서 조립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치형 형태의 어떤 특수 철광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공장에서 이 제조사들은 분명히 그 3D 모델 데이터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D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레퍼런스예요. 그냥 모델링을 참조하는 거지. 그럼 그 모델링 참조한 거를 내가 도면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도면을 만들 이유가 없어. 도면을 만드는 건 뭐냐면 내가 아치형 철강, 특수 철강을 테클라에서 모델링 하지 않고 외부에서 모델링한 데이터를 레퍼런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참조 모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걔는 기존에 있는 다른 테클라에서 모델링한 철골 구조물하고 조인트를 하겠죠, 그죠? 접합을 하겠죠. 그러면 접합 상태에서 어셈블리 도면은 필요해요. 테클라에서 모델링한 모델에 대한 어셈블리, 거기에는 참조 모델이 포함된 어셈블리 도면, 그 다음에 테클라에서 모델링한 철골 부재에 대한 단품 도면. 얘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기 위한 도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참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다 쓰는 거니까 가져다 써서 그 모델과 그 다음에 철골 모델링에서 테클라에서 만들어진 모델링과 과연 접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 그래서 테클라에서 작업할 수 없는 내가 이미 다른 CAD에서 이런 아치의 형태, 곡선의 형태를 갖고 있는 모델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가져와서 쓴다. 그럴 때 우리가 레퍼런스 모델, 즉 참조 모델이라는 명령어를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또는 내가 구조 도면을 종이로 받지 않고 파일로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파일을 DWG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DWG를 참조 모델로 가져와서 그리드를 수정하고 그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만들고 그리고 모델링을 생성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예쁜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투명지에다가 그림을 바닥에 깔고 투명지를 위에다가 놓으면 그림이 보여지죠. 그럼 그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복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DWG를 테클라 뷰 화면에다가 참조해서 그거를 보면서 그리드 수정하고 뷰 만들고 모델링 수정한다. 그럴 때 이렇게 또 참조 모델을 씁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다 연습을 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제컷이라는 명령어를 이런 튜브가 곡면을 자를 때는 반드시 부제컷을 써라. 또는 우리가 여기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에서 튜브 우리 썼었잖아요. 그죠? 그 튜브 검색을 해서 얘 썼었죠. 그죠? 크로싱 새들 또는 뭐 여기
얘 선택해서 부재 선택하고 부재 선택을 해주면 잘라지는 거예요. 잘 보면 뭐 어떤 명령어 실행된 거, 부재 컷 실행된 거, 부재 컷. 얘가 잘라졌으니까 얘를 복사해 보면 실제 얘 하나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실행이 됐는데 아까처럼 부재컷 명령어 실행한 것처럼 깨끗하게 보여지진 않는데, 자 볼게요. 얘를 하이드 시켜볼까?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응용 프로그램 요 튜브 크로싱 새들 이 자체는 우리가 아까 연습한 것처럼 부재컷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곡면을 자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간섭 체크를 해보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 컴포넌트는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놔두고 얘를 아까 또 선택해서 간섭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컬럼 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라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와 얘는 간섭 체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중복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하든지 부재 컷. 그러면 얘를 통해서 메인 부재 선택하고 보조 또는 선택하고 그래서 분명히 얘가 잘라져 있었는데 잘라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얘가 분명히 이 응용 프로그램 가지고 다 잘랐어요. 근데도 간섭 체크하니까 계속 나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건 뭘까? 아까처럼 숨겨서 얘가 잘라진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모델링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얘하고 얘가 잘라져 있느냐 정확하게. 그래서 간섭 체크를 했을 때 얘가 계속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 얘를 숨기게 한 다음에 위의 부분도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태클라에서 피팅 라인 컷을 얘가 지우고 다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섭 체크가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잘랐어. 그러면 판단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팀장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공을 해서 그라인드로 갈든지 또 공장에서 갈아서
용접하고 올 거예요. 좀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큰 메이저 이슈는 아니다. 마이너한 이슈다. 그 대신 잘라진 것들은 정확하게 잘라놔야 되겠죠. 근데 터무니없게 자르면 안 되지. 갭이 많이 벌어진 상태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곡면 형태로 이렇게 약간씩은 뭐 울퉁불퉁하게 잘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거는 아예 간섭 체크가 안 일어나게끔 잘라주면 가장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경우에는 이제 많은 연습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여러 번 했는데도 이런 커팅 되는 게 있다. 근데 내가 자를 건 다 잘랐어. 그럴 때는 마이너한 이슈니까 그냥 간섭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또는 그렇지. 자, 우리가 그리드 1번에 가서 보면 얘가 지금 몇 번이냐면 그리드 A잖아요. 그죠? 그리드 A를 열어서 분명히 이 부분이 잘라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 분명히 우리가 피팅이나 라인 컷으로 다 잘랐어요. 또 하나는 테클라를 이 작업을 2번, 3번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 테클라를 저장하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또 정상적으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인 컷이나 이런 피팅이나 또는 부재 컷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다. 그리고 2번, 3번 연습이 검증을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는 이제 나중에 도면을 뽑아보면 알겠죠. 커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부재 컷으로 이렇게 다 잘라놨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가령 얘는 지금 뷰 뎁스가 적당하게 조절을 해줘야지 또 필요한 부분만 보여질 거고 얘를 또 하나 검증하는 건 이렇게 이동을 시켜봐서 다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얘는 다시 잘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편집에 가서 부재 컷. 그리고 다시 그리기.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간섭 체크.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라인 컷 피팅은 여기는 곡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라인 컷 피팅 가지고는 곡면을 정확하게 커팅할 수가 없으니까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정확하게 얘가 잘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간섭 체크. 그럼 이 컬럼하고 빔 얘는 또 여기에 보면 잘라진 거 얘가 간섭 체크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이렇게 얘가 지금 간섭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눈으로 식별을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과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표시에 가서 컷부 전부 다 체크해서 다 열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피팅이에요, 얘는. 딜리트.
it. 자, 그러면 지금 커트 했던 거 다 지워진 상태고, 그러면 다시 수직 배열에 가서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간섭 체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다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다시 되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지. 그죠? 얘는 라인 컷이나 피팅 커트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기둥과 이 본은. 그럼 편집에 가서 피팅. 자, 원형 파이프를 그 다음에 스냅에 가서 디어를 킬 거고 2점 찍어서 피팅. 그 다음에 선택하고 2점 찍어서 피팅. 여기에서 얘를 선택해서 얘와 얘를 선택해서 간섭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그럼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도 당연히 없겠네요. 그죠? 자, 기둥하고 보는 간섭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겠죠. 얘를 썼는데 얘 또는 아예 편집에 가서 부재 컷을 실행했어. 부재 컷. 부재 컷 명령 실행하고 위에 거가 메인 부재고 아래 거로 잘릴 거. 잘라졌지. 그죠? 그리고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 그럼 얘는 잘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다시 편집에 가서 부재 컷, 아래쪽에 있는 게 메인 부재고 위쪽에 있는 부재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기.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실질적으로 얘 잘라졌고 얘가 지금 부재 컷을 했는데 분명히 잘라졌는데 이상하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안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되게 답답한 거지.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어. 다시 한번 해봐야지.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다시 해야지. 근데 이게 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 컷이 가끔 가다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번 했는데 부재 컷 명령어 실행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해봤다가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세이브하고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돼. 빠져나가야 되겠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명명에 가서 그리드 1번을 다시 띄우고 그리드 1번이 아니지. 그리드 A죠. 그죠? 얘는 잘려져 있는데 얘는 안 잘라져 있어. 그래서 편집에 가서 다시 부재 컷을 해볼 건데. 얘를 자를 거예요. 뭐를? 얘를 가지고. 근데 지금 뭔가 계속 그래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볼까?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얘를 선택을 했는데 분명히 지금 잘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 없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써야 돼. 도면 생성에 가서 단품 도면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과연 도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도면묘 레포트에 문서관리자를 클릭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했던 게 뭐냐면 부품 부재를 내가 파트 커트했는데 계속 중복 삭제. 이거는 중복적으로 지금 커트가 되어 있는데 눈으로는 잘라지지 않은데 계속 파트 명령어 실행해도 이때. 그 얘는 열어봐야죠. 이렇게 도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좀 잘라지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른 거를 한번 위에 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도면 생성에 가서 단품 도면을 또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단품 도면이 생성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도면 생성을 마쳤습니다. 1 도면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묘 레포트에 가서 문서관리자를 열면 문서관리자에 이렇게 이름, 현재 지금 디폴트는 이름이 쉐이프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름을 다 바꿔줘야 돼. 더블 클릭하면 열려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진 거죠. 그죠? 얘는 잘라졌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도면은 다시 열고 여기가 안 잘라져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재 컷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럼 방법은 뭘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지울 거예요. 지우고 이 뷰가 현재 그리드 A죠. 그러면 이 뷰를 작업 평면으로 만듭니다. 뷰 탭 누르고 작업 평면에 가서 뷰 평면의 평행이라는 명령어 써서 그리드 A를 클릭. 그럼 작업 평면이 됐어요. 그죠? 그럼 얘를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특수 복사 대칭. 정확하게 어디를 찍어야 될까? 얘죠. 이 지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이죠. 정확하게 대칭 라인, 즉 미러 라인은 이 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고 복사. 복사됐죠? 다시 그리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셉 체크를 해볼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모델링 하면서 안 되는 부분,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 차원에서 하나 도면을 만들어 봤고, 정확하게 잘린 부재의 도면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도면을 만들 때는 부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도면 생성이라는 명령어 안에 보면 단품 도면이 있어요. 이 단품 도면을 클릭해서 도면을 만들어 보면 도면에 분명히 잘라진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잘라진 부분이 도면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각각의 도면들을, 부재에 대한 도면들을 만들어 봤어. 근데 아래쪽에 있는 파이프는 안 잘린 거였죠. 그죠? 근데 우리가 부재 컷을 했는데 계속 중복 삭제라고 나오면서 부재 컷을 했는데도 위에 파이프처럼 똑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2번, 3번 반복했다가 안 되면 지금처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것처럼 지운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왜? 정확하게 얘는 거리를 유지할 거니까.
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각도가 만약에 틀려도 문제는 없겠지요. 왜 그럴까요? 각도가 틀리면 여기가 잘라지는 부분이 틀려요. 그죠? 근데 이 도면상에서는 위에 있는 파이프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왜? 이쪽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용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간섭 체크를 했는데 얘가 똑같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얘는 이제 지우고 완벽하게 한쪽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리고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얘 다시 간섭 체크해서 확인. 없지. 얘도 간섭 체크 확인. 당연히 이렇게 간섭 체크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다 동시에 선택하고 3번 라인이 기준선이 되면서 대칭 복사. 그리고 복사.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간섭 체크. 됐지요? 결국은 우리가 명령어로 실행을 해도 가끔 정상적으로 내가 명령어를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안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대칭 복사가 또 다른 솔루션이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안 되는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대칭 복사라는 명령어가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뭐 부재 커트 다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얘기죠. 여러분들이 모델링 처음에 다 똑같이 해서 간섭 체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 그냥 완료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계속 발생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보여준 것처럼 작업을 하시면 된다. 됐지요? 자, 그래서 지금 32분이니까 충분하게 40